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야당이 지금 거의 독재 수준의 정치권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을 보면 짜증이 나는데요.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변변치 않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윤창중 칼럼 세상에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칼럼 저도 봤는데요. 네. 보면서 화가 나고, 요즘 뉴스나 뭐 신문 보도 이렇게 네네.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자기 밥벌이로 하는 건지, 예.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그 윤창중 칼럼 세상에 윤창중의 월목 칼럼, 예.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쓰는 칼럼에서 야당 독재를 고발한다, 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올렸습니다만,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난장판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네. 원인을 네. 저는 야당 독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네. 단독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 방망이를 두드렸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가자는 거예요. 막가자. 네. 옛날에 막가파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가파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진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이 이 아나무인의 야당,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시국관입니다. 네. 지금 말이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야당이 김재수라는 소위 말하는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네. 그 의혹이라는 거, 이걸 완전히 의혹 범벅이를 만들어 가지고 부도덕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가차없이 정말 잔인하게 난도질해 놨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주장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해명이 됐어요. 대출, 네, 뭐 전세 자금, 그렇죠. 게다가 뭐 불효자. 네. 야, 정말 그러니까- 김세주 장관을 찾아봤더니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있는 네. 뭐 다운 계약서라든가, 또 자식의 위장 전입, 예.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흔히 봤던 네. 그런 비리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죠. 예, 오히려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 김재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황제 대출이다, 황제 전세라는 그 낙인을 찍어가지고, 심지어는 친어머니를 내팽개친 불효자, 정말 아주 불효막심한 인간으로 그 정치 공세를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비열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정말 처참하게 김재수 씨는 당하게 된 거예요. 네. 이런 그 야당의 비정상적인 작태, 그 작태가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또는 의회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김세주 장관이 글을 올렸는데, 자신이 그 참 인간 쓰레기가 됐다, 말종이 그렇죠. 됐다, 주변 얼굴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권 내내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 멀쩡한 사람을 완전히 황제 대출이다, 황제 전세다, 불효 막심한 인간이다. 정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이 그 아무리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의 집단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온갖 그 의혹 공세를 하다가 네. 그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야당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우리가 용납해야 되느냐. 아, 정말 잔인합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찍은 국민들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막연하게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세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리는데 의회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런 참 상상할 수 없는 마녀 사냥, 인격 살인, 인민 재판을 버젓이 하고야만은 이 대한민국 이 야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 원인을 지금 왜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저렇게 난장판이냐. 그 난장판의 근본 원인이 뭐냐. 윤창준 너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런다면 저는 이것은 야당 독재다 이거예요. 아주. 과거에 독재 정권 때에 했던 독재 정권 때 했던 그 독재 여당 그 여당 행세를 지금 야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저질이에요. 네. 더 저질. 새누리당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당하기만 하고 있고. 저는 이거 여기도 이제 칼럼에 쓰셨는데 네. 이렇게 한 사람을 인격 말살, 마녀, 사냥 정말 다시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처참하게 밟아놨는데 네. 이거를 비판해야 될 언론들이 말이죠. 네. 오늘도 제가 오면서 라디오도 듣고 또 네, 네. 뉴스도 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뭐 정치적이다, 뭐 언제 네. 끝낼 거냐, 협치를 해야 되는데 단식으로 강경투쟁하고 있다. 아니 왜 그랬는지를 좀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야 언론이 썩었습니다. 완전 썩어서요. 이거는 뭐 썩으면 어떤 음식들은 뭐 삭혀서도 먹는데 이건 네. 다 버려야 돼요. 아 참.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추적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네. 이른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언론이 말이죠. 이 소위 말하는 막가파 야당들이 주장하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선동하는 대로 날조하는 대로 그대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맞습니다. 심지어 입만 열면 대한민국 1등 신문 운영하는 조선일보, 네. 그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TV조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재수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네. 그야말로 한 20여일 전부터 대한민국 종편들은 틀기만 하면 김재수를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네? 뭐 특혜로 대출을 받고 특혜로 9억짜리 아파트를 1억 7천입니까 6천에 네? 볼 때는 거저 그냥 전세를 살게 했고 그 친모를 내팽개쳐가지고 친모가 참 어렵게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장관이라는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라 하지만은 김재수 장관의 부모님이 김재수 장관이 8살 때 이혼했다는 그런 가족
한국에서의 사회에서의 그 비극적인 그 이야기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네? 공개하도록 만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 소위 말하는 언론이 이런 야당의 이러한 참 그 망나니 같은 작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다시 이런 것이 안 하는 것이지. 네.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김재수라는 어떤 청문회 대상을 마치 사냥감 하나를 놓고서 수많은 야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먹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이거 말이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잘하시잖아요. 여보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재수 장관이 당하고 있는 이 심정, 네. 이 억울한 심정에 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5배, 10배가 뭐예요? 100배? 네? 야, 정말 이 한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전혀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 인간과 그 가족을 부도덕한 인간과 부도덕한 가족으로 생매장해 버리는 거. 그것이 또 김재수 장관의 인사청문회라는 그 이름을 빌린 그 형식으로 한 인간을 완전히 생매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자,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좀 됐어요. 해명이. 네. 저는 3년간의 침묵 끝에 이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증인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것이 지금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김재수 장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네, 예. 지금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의회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어떤 인격 살인의 그 자화상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예, 예. 법을 만들고 있다는 입법부에서 이런 게 행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왜 행해지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권의 그 소위 말한 정권이 생겨난 거, 정권 탄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또 당선인이 임명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족족 소위 말하는 인격 살인, 네. 네? 맞아요. 마녀 사냥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의혹 공세를 해가지고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초대 네? 총리부터 해갖고 중간에 그런 문창극 총리 문창극 후보까지 네? 그냥. 네, 네. 아, 대변인 잘하시지만. 여보세요. 네. 아, 너무 잔인해요. 네. 만약에 자기가 이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역대 정치인들 중에 네. 지금 김재수 장관보다 못한 정치인이 많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야, 비리가 엄청나다. 대한민국 제일 부자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의혹까지도 있고, 또 지금 그걸 유지를 받들자는 박지원 씨, 네. 그 사람 깨끗합니까? 그 사람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갖고 들어가서 살다 나왔잖아요. 또 정치자금법으로도 재판도 받고. 네. 또 노무현, 야, 이 봉화마을에 그 피아제식에 논두렁에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당 1억이 넘는 시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런 깨끗한 정치인 또 이런 공무원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치인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이거? 그 김재수 장관을 그야말로 탐관오리의 전형, 예? 폐륜의 그 불효자로 그 야당이 만들기 위해서 총동원이 됐고 또 대한민국 언론은 그대로
나팔수 역할을 하는. 예. 이건 이런 언론과 이런 야당은 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음. 결국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막말로 완전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다음 대권을 야당이 쟁취하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정권이 그 한 인사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그냥 폐인으로 만듦으로써 지금 현재 행정부에 있는 장관, 차관, 청와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한테 까불면 너희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이런 꼴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본질적인 의도를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이거예요. 내 앞에다 줄 서? 네. 그거 아닙니까? 깡패들처럼. 앞으로 아마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인사청문회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을 공격해서 식물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가증스러운 그러한 시도는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이런 거를 언론들이 제대로 알려서 예. 국민들이 야당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야당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먹잇감을 던져주면 좋아하는 그 하이에나 같은. 하이에나죠. 하이에나보다 더한 거예요. 예. 지금 왜 그러느냐 이것을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의 차원에서 맞습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야당의 주구가 됐느냐. 과거에는 언론이 이 정권의 주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권의 정권의 푸들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 야당의 푸들, 야당의 주구로 전락한 배경이 뭐냐. 예. 그건 뭐냐면 조중동이 종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종편의 재허가를 받아내려면 야당의 묵인 내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제는 뭐 종편은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네. 제어가 받으려고 이제 별짓 다 하겠네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른바 보수파 패널들이 한 사람들은 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퇴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신 대표도 퇴출돼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아, 퇴출됐다는 그 슬픈 표현은 쓰지 네.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종편들이 소위 말하는 조중동과 매일경제가 하는 그 종편들이 네. 야당의 앞잡이, 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참으로 치욕적인 현실이 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입니다. 야, 제가 운전하면서요. 네, 네. YTN하고 주로는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네. YTN은 사실은 정부가 대주주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좌파 패널들이 나와서요. 아주 싹 쓸었어요. 오늘도 새누리당 까느라 YTN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야. YTN도 그렇죠. 예. 네. 언론이 말이죠. 하나의 진실을 파기 위해서 목숨도 던지고 네. 기자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개떼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이에나처럼 썩은 음식 찾고 다니고 말이죠. 아, 대한민국 언론은 없는 게 낫겠어요. 지금 과거의 그 언론은 이 독재 정권, 이른바 군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면서 이 언론 자유를 쟁취한 참 그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선배들이 그러한 언론 자유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후배 언론인들이 그 언론 자유를
어떻게 더 이용하고 이 발전을 시켜야 되냐면은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민주화된 이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그 감시관 역할을 야당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느 순간 이른바 야당이 굉장히 막강한 이 독재 권력이 된 거예요. 야당이. 네. 그러면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다 보니까 야당한테 이 소위 말한 그 미운 털이 박히면은 그 언론도 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또는 그 불이익과 투쟁하면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 싸우는 거 네. 그게 바로 언론사가 해야 될 일인데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두 가지 분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야당이고 독재를 하고 있는 야당이고 네. 하나는 소위 말하는 광고를 갖다 주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이 야당과 기업의 눈치를 본다면 이미 언론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 거예요. 언론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이미 맞습니다. 네 끝이 난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 기존의 언론을 없애버리고 국민 네. 마음에서 저희 신의 한수 이런 그 1인 미디어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그냥 뭐 넘기지 마시고요. 주변인들에게 링크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진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윤창중 칼럼 대상이 이제 또 대구로 내려갑니다. 예. 네. 윤창중 그가 대구에 간다. 대구 경북 TK 콘서트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예. 네. 호텔 인터불구 대구입니다. 네. 인터불구 대구를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뒤에 대구가 붙습니다. 괜히 이상한 데 가셔갖고 왜 여기서 콘서트 안 하지? 그러면 네, 또 네, 저희가 부랴부랴 또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길 헤매고 이러면 예, 걱정되니까요. 예. 호텔 인터불구 대구 별관 2층 무궁화홀 저희가 지금 배너를 띄우겠습니다. 캡처나 아니면 연필이나 볼펜으로 적어 놓으셨다가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날 이런 내용 다 포함해서 얘기하실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네. 중요한 게 예. 회비는 무료죠. 예, 회비는 그냥 무료입니다. 오시면 됩니다. 예, 책을 사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네. 우러나시는 분들은 네, 네. 예, 책이 요즘 잘 나갑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독자 여러분들, 윤창중 칼럼 세상의 애독자 여러분과 신의 한수의 애청자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해 주심으로써 이제 저한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는데 네. 대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 북 콘서트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책 판매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대구 북 콘서트로 다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 경북 또는 그 주변 지역의 독자나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덜 오실 경우에는 타격을 받죠. 윤창중 칼럼 세상에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내려갈 때 장소도 구하죠. 스태프들도 내려갑니다. 또 스태프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가면 또 숙박도 하게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이 움직이면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애국도 말이죠.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꼭 이렇게 네, 네. 뭘 꼭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윤창중 칼럼 세상에 피정 꼭 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한 가지 네. 이제 문제는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 신의 한 수를 보시거나 네. 또는 윤칼세를 보시는 분들께서 설령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한테 좀 전화 한 통화씩만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한 통화씩만 해주시면은 아마 그날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실 겁니다. 네. 한 통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와서 네. 마음에 드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시는 거고요. 저희는 네, 네. 진실을 알리고자 대구에 내려가는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제 1명, 2명, 1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요. 정권 재창출, 뼛속까지 보수 후보 찾기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통일로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지금 안보, 외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독재로 인해서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네.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썩어가는 하이에나 같은 언론 이거 혁파해 버리고 신의 한 수만 시청해 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야당과 예. 이 야당 독재 그리고 언론 횡포에 대해서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을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더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참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합니다만 참 어려운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어려운 길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서나마 이 야당 독재와 언론 횡포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좀 네. 이따 다시 2부에서요. 네네. 더 진지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예. 네네. 저희가 또 이게 1, 2부로 나누니까 궁금하다. 한 번에 붙여서 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궁금해하세요. 신의 한 수 더 보기 위한 하나의 이런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신의 한 수 일 한 편이 네. 평균 10만 건 정도 가면 1, 2부로 안 나오는 거 다 알 수 있는데 지금은 10만 건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물론 이제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좀 나눠서 보내주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낼 그렇죠. 때 좀 네. 편하게 보내고 좀 쉽게 보고자 저희가 1, 2부로 나눈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피정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에 피정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